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좀 그 말씀드리기 전에 혹은 우리 특히 이제 그 화학공학회에서 이제 그 생물공학에 대한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앞에 몇 개 슬라이드를 좀 일반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연설을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 연구는 그 아주대학교의 유현우 교수하고 같이 수행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BT 시대다, 뭐 바이오텍 시대는 얘기를 하면서 이 생물과학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생물공학,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생물 산업이 있고요. 이 산업위에서 주로 이제 이 주도하는 분야는 분명히 의학입니다. 의학인데 그 의학하고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식품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이 생물공학 기술 발전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분야는 이런 그 생물공학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 발전이 유도될 수 있는 오히려 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이 분야를 우리가 이 induced branch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영역이 이제 화학, 환경,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이 화학공학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생물공학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고 생물화학공학 자체를 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 중에 요와 같은 소위 기술 이전에 관한 무슨 쭉 보니까 기술 개발 관련돼 가지고 뭐 웨이브 티오리라고 이제 나와 있던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하나의 일종의 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추세하고 이 미국하고 일본의 경우 보면 이제 미국에서 요즘 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러니까 하이드로카본에서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러니까 이 탄화수소에서 이 탄수화물을 바꾼다는 그런 표현인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유 자원을 유래하는 그런 케미컬 피드스탁에서 이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올로지컬 피드스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연구 분야고 특히 뭐 일본은 이제 석유화 그러니까 석유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 미국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이 바이올로지컬 피드스탁을 활용하겠다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가는 것 같고요. 일본 애들은 꼭 이 세 가지를 꼭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 3박자를 맞추려고 그러죠. 그린 리소스, 그린 프로세스, 그린 프로덕트 이런 형태로 해서 일본에서도 똑같이 미국하고 하고 있는 이 연구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제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 케미컬 그러니까 화학의 중에서 이제 이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바이올로지컬 피드스탁에서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20년까지 지금 현재 미국에 쓰고 있는 양의 5배를 늘리고 그리고 2050년까지 또 5배를 늘려서 2050년까지는 전체 바이올로지컬 그러니까 케미컬 중에 50%를 이와 같은 바이올로지컬 피드스탁에서 생산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특히 바이올로지컬 피드스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셀룰로스 자원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셀룰로스 자원 활용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셀룰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셀룰레이스 생산성을 지금보다 10배를 올리기 위해서 DOE 에너지성에서 이 두 개 회사에게 각 1,500만 불씩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민간 회사에다 경쟁을 붙여가지고 바로 그런 형태의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미국의 전체적인 이 화학 산업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하고 앞에서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감미 물질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두 개가 이제 좀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또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이 식품 분야에서 보면은 요즘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런 건강지향적인.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이제 건강지향적인 가서 이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제 현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새로운 표현들을 씁니다. 뉴트라스티컬 그래가지고 이 의약품하고 식품 중간에 어떤 새로운 캐테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본에서 이제 이런 뉴트라스티컬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정 보건식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식품도 아니고 또 기존의 의약품도 아닌 중간에 이런 특정 영역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받은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 헬스 클레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가 있지는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식품의 어떤 그 특수한 기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효능을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레방 같은 그런 기능성 올리고당이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설탕 대체할 수 있는 감미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또 하나 그냥 그 소개해드리는 내용인데, 이런 그 빅 컴퍼니들이 이제 빅가이들이 이런 그 뉴트라스티클에 대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고,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판도에서 이런 이제 그 빅가이들이 이제 많이 활약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 두 가지를 다시 돌려서 우리가 이 바이올렌스 피드스탁을 이제 활용하는 차원에서 보면요, 이 바이오매스에서부터 이제 큰 3분의 1은 되게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를 가수분해하면 글루코스 나오고, 글루코스는 그냥 그 활용이 가능한데, 이 바이오매스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헤미셀룰로스, 이 보통 우리가 자일렌이라고 얘기되는데, 이 자일렌에서부터 가수분해하면 이제 그 자일로스라고 하는 그 오탄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3분의 1이 되고요. 근데 글루코스하고 자일로스하고 이제 기본 차이가 뭐냐면은, 이 글루코스는 이 스타치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이 원료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전분에서 쉽게 그 생산할 수 있는 원료 물질이 되는 반면에, 이 자일로스라고 하는 오탄당은 이 섬유소 자원에서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일로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바로 이제 그 바이오매스 자체를 우리가 활용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 자일로스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상업화되고 있는, 아니면 상업화 연구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의 연구가 에탄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일로스 가지고 에탄올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보면 이제 경제적인 가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일로 올리고사카이드, 자일로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일본의 그 산프리가 이제 상업화한 상태에서 일본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일리톨,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자일리톨 부분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바이오매스에서부터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천연 감미 물질이 됩니다. 이 라이보스 부분은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자일리톨인데, 아마 자일리톨은 이제 워낙 지금 이제 시중에 상품도 많이 나와 있고, 보암이라든가 음료, 심지어 사탕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자일리톨이라고 하는 것은 카본이 5개 들어있는 이런 물질인데, 다 OH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걸 오탄당의 알코올 또는 이제 당알코올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게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이거 노 캘로리고, 다음에 아마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기 전에 직구 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충치를 유발하는 그 스트레프토코커스 뮤턴스라고 하는 이런 미생물이 자일리톨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육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충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충치 치료 효과가 아니고 예방 효과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또 이 당뇨병 환자라든가 이런 그 환자 경우에 우리가 투여 가능한 그런 이제 설탕 대체 감미 물질입니다. 특히 이제 이 어업에 많이 이용되는 이유가 이 자일리톨이라는 물질이 엔탈피 오브 솔루션이 한 30kcal 그러니까 그램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일리톨 녹을 때 그게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 돼. 그래서 자일리톨이 이제 혀에서 녹을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청량감이죠.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청량감이고, 여러 같은 기능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음료라든가 이껌, 구강 세척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자일리톨이 지금 우리가 자연계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양파. 아마 고기 드실 때 양파를 또 구워 드시는 분은 계실 텐데, 양파의 단맛도 사실 자일리톨에서 유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일리톨 시장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한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국내가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이 X로 보면은 한 3배 정도고, 이 양으로 보면은 한 5배나 6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양하고 X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런 생물학적인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업체들끼리 경쟁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005년에는 한 4천억 정도.
이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요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제 핀란드에 있는 잘로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이 잘로스에서부터 잘리토를 만들어내는데 만드는 방법이 화학적인 합성입니다. 이 니켈 알루미늄 촉매를 쓰고 한 200도, 300도씨에서 그러니까 고온고압에서 그냥 쿠킹을 하면은 잘로스가 잘 수립됩니다. 이 화학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이 고온고압의 반응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잘로스를 거의 순수한 상태로 분리하지 않으면은 나오는 이 생성물이 잘리토뿐만 아니고 다른 화합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리 정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부산물이 많이 생성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집에 이제 여러분 롯데에서 나오는 바로 껌에 사용된 잘리토리 이와 같은 화학적인 합성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 화학적 합성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97년부터 이제 잘리토를 만드는 이 연구를 이제 아주대학의 유연교수와 같이 쭉 수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이제 결정했을 때 이게 결국 이 대학교 연구실에서 이와 같은 공정 개발이 될 텐데, 공정 개발되는 과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 그런 저희가 얻은 경험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와 비슷한 이 과정을 밟을 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스타일했던 것은 이와 같은 잘리토를 만들어내는데, 이 야생혐오, 그러니까 이 와일드타입의 퀸디다 트로피칼리스를 이제 선정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 균주 선별할 때 문헌에 남아 있는 것들 다 이제 하나 이제 수집을 해서 이 잘리토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를 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퀸디다 트로피칼리스가 저희가 이제 확보한 균주 중에서는 이 잘리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균주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공학적으로 이제 잘리토를 만들어낼 때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잘로스가 잘리톨로 전환되는 과정은 이 잘로스 미드케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고요. 다음에 잘리톨이 같은 잘리톨 디하이드로지네이스에서 잘루로스로 전환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PPP 패스웨이로 들어가는데, 이 효모에서 이제 잘로스가 잘리톨 전환되는 과정은 원 싱글 엔자임에서 촉매가 되고, 그래서 이 효소공학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라고 판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여기 바로 NADPH라고 하는 이 코팩터를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효소공학적인 전환은 사실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물 전환 공정을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생물 전환 공정에 사용되는 미생물이 아까 말씀드린 퀸디다 트로피칼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NADPH를 저희가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생물 전환 공정에서 잘리토스가 잘리토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미생물 전환 공정을 이제 제가 우선 제일 처음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 잘로스라고 하는 이 원료 물질 자체가 이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을 따지면 글루코스 한 5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잘로스 그 자체를 이제 이 세포 생명을 위한 기질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도했던 것이 세포 생육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페칼 리제너레이션을 위해서는 이 포도당을 이제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생물 전환에 사용되는 이 바이오매스 양을 이제 충분히 올리고 난 뒤에, 그다음에 잘로스를 이 잘풀에 대한 전환에 서브스트레이트로 사용하는 소위 투 서브스트레이트 이제 발효 공정을 저희가 시도했습니다. 이거 이제 간단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것이 캔디다 트로피칼리스고, 온도, pH, 이런 것들. 네. 처음에 그래서 이 글루코스 잘로스가 혼합되어 있는 이런 이 혼합 용액에 이 캔디다를 이제 넣어서 키우면은 이와 같은 이제 전형적인 우리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선 글루코스를 먹고요. 그래서 세포가 생육하고, 다음에 글루코스가 없어지고 나면 뺏어 이제 비로소 이제 잘로스가 이 미생물에서 전환되면서 일부 잘로스가 세포 생육에도 이용되고, 동시에
이 자일로스가 자일톨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일로스가 완전히 고갈되고 나면 이제 글루코스 대사 과정에서 나온 에탄올이 또 탄소를 이용해가지고 세포도 한번 자라게 되고,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이제 소위 크레츠 이펙트라든가 다 바이오식 그로스, 캐타바라트 리프레션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견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현상 발견이 제가 목적이 아니었고, 이제 가능하면은 이 자일로스에서부터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빨리 이제 이 자일로스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와 같은 배치 실험을 이제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하나의 이제 결론인데요. 아까 글루코스 이 발효에서 이제 나오는 에탄올이 이 자일로스를 자일로스로 전환시키는 이 생물 전환 공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제가 발견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에탄올 농도를 10g 이하로 낮추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에탄올이 일단 생성되고 나면은 자일로스가 자일톨 전환되는 이 전환 과정에서 에탄올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된 에탄올을 계속 이 저해되려 발효 공정 상태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배치에 최적화한다. 그래서 이 배치 결과를 이제 최적화시킨 시켰을 때 제가 한 20시간에 이 자일톨을 한 100g 이상 제가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글루코스가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일로스가 소화되고, 그 다음에 자일로스가 생성되고. 실제 배치 결과를 얻었는데, 여기서 이제 수율이라든가 생산성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만족시킬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농도였었습니다. 이 발효 끝난 뒤에 농도가 한 100g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한 10%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가장 이제 농도를 좀 더 높이는 것이 그 뒤에 분리정제 가능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유화식 배합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배치고요. 배치고, 요 뒤가 이제 유화식 공정이 진행되면서 결국 농도가 아까보다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를 이제 가끔 보여드리면서 특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간이 전부 한 50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시작해서 끝날 때 한 50시간이 걸리고, 물론 이제 준비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마무리하는데 또 하루가 있으니까 요 실험을 한번 하는데 대략 한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샘플 하나하나가 이제 자동화가 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연구하는 학생이 이제 손으로 샘플하고 소위 오프라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 패드 배치 기간 동안을 가능한 자일로스 농도를 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오늘 보여드리는 결과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한 끝에 이제 잘 나온 결과 이제 보여드리니까 뭔가 이제 쉽게 진행되는 것 같이 이제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50시간 동안에 이와 같은 연구를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들을 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제가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50리터 발효기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얻은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위해서 시행했을 때 오히려 결과는 좀 더 좋았습니다. 이 수율이라든가 생산성은 이제 좀 더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배치에서부터 이제 찰집에 시도한 싱글 배치에서 최적화시킨 배치 포멘테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밴드 배치, 그 다음에 스케일업 과정을 통해서 이 자일톨 수율이라든가 생산성, 그리고 농도, 우리가 본래 원했던 이 세 가지 이 크라이테리아를 어느 정도 만족을 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기술이 사실 일부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자일톨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생산 시설입니다. 이게 50톤짜리 발효기 3개가, 50톤이 맞죠? 5kg가. 50톤짜리 발효 3개가 지금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요 산업화되는 과정에는 이제 이 카이스트 김정일 교수 이제 관여하셨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로서 이제
제가 얻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율, 생산성, 농도 그 세 가지가 이제 산업화되는 그 기본적인 요구를 만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생물과학적으로 이제 자율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그 핀란드에서 나오는 그 회사는 화학적인 방법인데 이제 국내 회사는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이제 그 이와 같은 그 생물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율을 만들어서 시중에 좀 나와 있는 일부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마무리를 칠 수도 있었는데 좀 더 이 사실 그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자 자율로스가 자율을 이렇게 캔디다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데 좀 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균체에 의해서 자율로스가 소모되죠. 그래서 이 수율이 한 80%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 자율로스가 균체 생장에 이제 생육이라든가 다른 엔도지니어스 그 메타볼리즘에 이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수율의 상대적으로 80%밖에 되지 않고 이게 단순한 생물 전환 공정인데 앞에 그 연산수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생물 전환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미생물을 키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날그러지를 필수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저 캐니다 스피시스라든가 이런 그 균체들은 지금 이제 그 분리해내 가지고 이제 그 이 골프장에 이제 사료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재활용하려고 이제 애는 쓰지만은 일단 나는 그 이 발효액 이렇게 자인토를 그 분리해내고 난 발효액 이건 어떤 형태고 이제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차피 이 생물 전환 공정에서 하나의 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기까지 일반적인 그 이 와일드타입 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 미진한 부분을 좀 더 만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시도했던 것이 이 리카미넌트 그 사크라메세레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 효모 중에서도 이제 이 사크라메세레비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왜 제가 그 사크라메세레비제를 이제 선택했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 패스웨이를 보여드리면 자일로스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자일로스를 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일로스를 전환돼 가지고 이게 그 이용되는데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에탄올 발효에 흔히 이제 사용하는 그 사카라마이세레비제의 경우에는 이 자일로스를 자율로스로 전환시킨 요 중간에 이 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두 개의 효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카라마이세레비제가 그래서 자일로스를 탄성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카라마이세레비제에 대한 연구는 이 IBS에서 나오는 자일로스에서부터 에탄올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그 제네틱 브릿지를 넣어가지고 에탄올 만드는 쪽에 연구를 좀 해왔는데 저도 사실 이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대체내지 연구 과정을 시작했었으니까. 근데 과정에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에탄올로 보내기보다는 이 앞부분에 자율로스 미드케이스라고 하는 유전자만 넣어주면은 바로 자율털이 생성이 되고 그 뒤는 이제 세포 자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성된 자율털은 그 이상의 자율로스로 전환되지 못하고 이게 자율털이 세포 밖으로 이제 나올 거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이제 그 수율은 높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도했던 것이 바로 그 사카라마이세레비제를 가지고 그 자율로스 미드케이스 유전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 반응을 이제 계속 진행시켜 주기 위해서는 소펙타를 이제 그 계속 공급해줘야 되고 또 세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포가 살기 위한 또 탄소원도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원으로서 이제 그 코서브스트레이트를 이제 다시 글루코스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다른 것이 앞부분은 우리가 보조 탄소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우는 필수 탄소원입니다. 이 효모가 이 포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필수 탄소원으로 이제 글루코스를 넣어주고 이 글루코스 역할은 세포 생육도 되지만은 이와 같은 이 코팩터를 계속 공급해주는 또 LA 소스를 사용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넣어준 그 자일로스 미드케이스라고 하는 효소에서 자일로스가 자일로스로 전환되는 자 이런 제 시스템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일로스 미드케이스 요 효소의 그 유전자는 그 피케스티피디스 요거 이제 그 보통 와일드 타입에 있는 이 자일로스를 이용하는 그 효모입니다. 그래서 피케스티피디스에서부터 유전자를 이 효모에 사카라메세레비제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측정할 수가 있는데 한번 그 2D 젤 상태에서 이 호스트 셀이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리칸비넌트 사카라마이세레비제인데 요 스팟이 그
자이러스 미드페이스 프로틴에 해당하는 스팟입니다. 이게 PA 값하고 몰레큘러 웨이트인데 이 호스트에는 없는 스팟이 분명히 여기서 생겼죠. 그래서 일단 그 자이러스 미드페이스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그 제작 효모에서 발현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확인된 그 효모를 가지고 우선 실험을 했습니다. 자일로스하고 글루코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배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그 아마 이 대학원생들 아마 이제 이런 경우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앞에 이론적으로 보면은 자일로스에서부터 자일로스의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포는 글루코스 먹고 자라면서 그 전환 공격을 도와주고,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대할 수가 있는데, 직접 저희가 시스템 만들어 놓고 확인했고, 그래서 자일로스 그 글루코스 혼합종에서 실험을 한 최신 결과입니다. 분명히 글루코스를 먹고 세포가 자라고, 그게 에탄올이 나오는데, 이 자일로스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떤 이제 학생이 이제 발표할 때 뭔가 의기소침해가지고 뭐 되게 실망한 눈치인데, 근데 요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두 개를 제가 확인할 수 있죠. 첫째, 어차피 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발표됐지만은 그 XR이라고 하는 효소가 이 제작 효모에서 분명히 이제 그 기능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없어진 자일로스가 자일로스로 전환되는 건 확인했고,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 없어진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한 10g 정도 없었는데 생성되는 자일로스도 그 10g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자일로스에서부터 자일로스로 전환되는 수율이 이런 수율에 가까운 100%에 가까운 한 95%, 6% 정도 됩니다.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율로 이게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이제 그 실험한 학생이 실험을 했지만은 특히 이제 이 생물 공정한 입장에서 보면 이 슬라이드가 갖는 의미는 균주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만든 균주 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발효 공정 개선을 통해서 뭔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원활하게 자일로스에서부터 자일로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임은 이제부터 이제 발효 공정으로 전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자,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시행한 것이 이제 그 페드배치 퍼멘테이션을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한 10g 나오던 것이 이제 제1차 페드배치가 되니까 한 20g이 넘게 나오고요. 몇 가지 더 결과를 보여드리는데,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몇 번 그 페드배치를 시행했는데, 자, 여기 이제 한 80g까지 올라가는데, 자, 이것도 그냥 계속 실험만 하기엔 좀 뭔가 좀 미심쩍어서 이제 더 이상 몸으로 때우기보다는 좀 생각을 하자 해서 이 X축을 이제 자일로스하고 그러니까 발효 과정 중에 자일로스하고 글루코스 몰비를 놓고 Y축을 스페시픽 자일로스 딥을 놨을 때 적어도 몰비가 한 15 이상 유지돼야지만 이 자일로스들이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제가 이 스페드매치 발효를 해서 얻은 결과가 지금 한 100g 정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요 외에 뭘 비를 올려야 되냐면은 이 사카라마시스 셀리비제 자체가 이 자일로스를 이용할 수 없게끔 이제 진화되어 온 그런 균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자일로스 이용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 세포대에서 자일로스하고 그 글루코스 사이에 이 트랜스포트에 대한 이 경쟁 관계가 이제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쟁 관계를 이기 위해서 몰비가 필요했고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 와일드타입의 경우는 생산성은 높고 수율이 좀 저희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작 규모를 이제 만들어서 실험한 결과는 수율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었는데 생산성이 아직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팩타를 빨리 공급해 주는 것이 이게 이 생산성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락 확정인 값은 우리가 얻었는데 만약 크레딧 값을 이제 원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퍼펙트를 계속 그 원활하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1년에 이 TH라든가 FDH 유전자를 제접 효모에 지금 집어넣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원하는 아이템이 하나 나왔을 때, 그게 야생 효모에서부터 이와 같은 공정 채석을 통해서 요 밑에서 글을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에 얘기하는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메타볼로믹스라든가, 그런 테크닉을 통해서 좀 더 진 타겟팅을 해줄 수, 그러니까 메타볼릭 패스웨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패스웨이를 우리가 조절해 줄 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 우리가 그걸 흔히 대사광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사광학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를 만들어서 그 세포는 어차피 또 한 번에 이와 같은 이 공학적인 검증 거쳐서 그리고 이와 같은 인더스트리얼 프로세스 거기에 전환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와 같은 하나의 사이클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빨리 돌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많은 이 제품들이 생물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